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괜한 소리하고 다니면 너만 손해야.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오태석 대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료들을 조작했습니다. 시스템까지 그의 편이었어요. 헌병대는 수사를 대충 넘겼고 피해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승부는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갑자기 어떻게... 내 딸 사건 어떻게 처리했나?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가해자가 건드린 건 그냥 여군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절망했던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사단장 아버지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그 전에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부대 근처 식당 주차장,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식이 끝났습니다. 이가현 중위는 술 기운에 약간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26살의 통신장교인 그녀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부대 내 화합을 위해 참석했죠. 가현 중위 잠깐.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가현이 돌아봤습니다. 오태석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35살의 오태석은 부대에서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선배로 통했지만 가현은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네, 대위님. 집까지 태워다 줄게. 이 시간에 혼자 가기 어렵잖아. 다른 동료들은 이미 각자 흩어지고 있었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가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났지만 가현에게는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엔진이 시동되며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요즘 어때? 군 생활 적응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부대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챈 가현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이쪽 길이 맞나요? 응, 지름길이야. 걱정하지 마. 오태석의 대답에는 평소와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가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움직이는 차 안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어둠이 짙어진 한적한 도로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사방은 적막했고 가로등도 희미했어요. 가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맞았던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위님, 왜 여기서 멈추신 거죠? 오태석이 천천히 가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현아, 너 참 예쁘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현이 몸을 뒤로 물리며 말했지만 좁은 차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어요. 오태석의 손이 가현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술 냄새와 함께 역겨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그래?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거부할 이유가 있어? 오태석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과 함께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현은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절대 차에 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는 늦었습니다. 정말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좀 내려주세요. 하지만 오태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부적절한 곳으로 향했어요. 가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성인 오태석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이 그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가현의 비명이 차 안을 울렸지만 한적한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태석은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어요. 가현의 저항이 그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려. 그냥 가만히 있어. 오태석의 손이 가현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가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가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오태석이 손을 뗀 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현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괜한 소리하고 다니면 너만 손해야. 알겠지? 오태석의 협박성 발언이 가현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위협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착하게 입 다물고 있으면 앞으로도 잘해줄게. 하지만 괜한 소리하고 다니면 뭐 알아서 판단해. 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착하네. 역시 똑똑한 여자야. 오태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가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핸드폰 녹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후 가현은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가현은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지만 몸에 남은 불쾌한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멍든 마음만큼이나 절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다음 날 아침 가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화장으로 겨우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동요된 마음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통신실에서 업무를 보는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같은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작성해야 했고 전화 통화 중에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가현중이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임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오태석과 마주쳤을 때 가현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오태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의 연기력에 가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현중이 어제 안전하게 들어갔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어.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오태석의 모습에 가현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겨우 대답을 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오태석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식욕이 떨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오태석의 손길과 협박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현아, 요즘 왜 그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을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가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중대장을 찾아간 가현의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오태석 대위가?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그 사람 평소에 후배들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 중대장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가현을 보며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가현중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혹시 착각한 건 아닐까? 가현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정식으로 헌병대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헌병대 사무실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박헌수 헌병대장은 가현의 신고를 접수받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가현 중위, 이런 일을 신고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봤나? 한번 제기된 문제는 되돌릴 수 없어. 박헌수의 말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가현은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조사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음질이 선명하지 않네요. 이것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사가 시작됐지만 과정은 가현에게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가현의 진술에 의구심을 표하는 조사관들의 태도가 이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며칠이나 지나서 신고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했는데 기억이 정확한 건가요? 평소에 오태석 대위와 관계는 어땠나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조사 과정에서 가현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평소 행동과 성격에 대해 캐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태석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날 밤 가현 중위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현 중위가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하길래 걱정했었습니다. 오태석의 일관된 거짓말과 조작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몇몇 동료들을 끌어들여 가현의 평소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도록 유도했어요. 조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료됐습니다. 가현의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부대 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가현 중위가 요즘 좀 이상해. 괜한 소리하고 다닌다더라. 술 마시고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오태석 대위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가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현이 거짓말쟁이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태석이 가현을 찾아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참 안타깝네. 이런 거짓 신고로 내 명예에 먹칠하려고.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가현은 분노했지만 오태석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다음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가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생활관 화장실에서 면도날을 꺼내 손목에 댔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데 뭐하러 살아? 차가운 날이 살갗에 닿는 순간 가현은 문득 핸드폰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아빠. 가현아.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현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줘. 이정무는 딸의 울음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가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가현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태석에게 당한 일부터 조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이정문의 분노가 전해졌습니다. 그놈이 뭐라고? 내 딸한테 감히? 아빠,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다들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가현아, 아빠는 널 믿어. 절대 믿어. 당장 그곳에서 나와.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이정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버지만큼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정문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본 경비병들은 정중하게 신분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딸을 데리러 왔어. 이정문이 신분증을 제시하자 경비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정문 -6군 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 소장님, 죄송합니다. 경비병이 급하게 경례를 했지만 이정문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란 피우지 말고. 이정문은 곧바로 헌병대로 향했어요. 박헌수 헌병대장은 갑작스런 소장의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소장님, 갑자기 어떻게? 박대령, 내 딸 사건 어떻게 처리했나? 박헌수는 순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장님의 따님이라고 하시면 이가현 중이 말이야. 그 순간 박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소장의 딸을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장님, 그게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제대로 했을 거라는 소리야? 이정문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헌수는 더욱 위축됐어요. 한편 오태석은 아직 가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완전히 조용해졌더라. 역시 허황된 소리는 오래 못 가. 하지만 그의 자신감도 잠시였습니다. 점심시간 부대 전체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장교들이 대강당에 모였고 그곳에는 이정문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태석을 비롯한 많은 장교들이 처음 보는 높은 계급의 장성을 보며 긴장했어요. 특히 오태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부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온 이정문 소장입니다. 최근 이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이정문의 말에 장교들이 술렁였어요. 오태석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오태석 대위는 따로 남아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오태석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큰 불안을 느꼈어요. 다른 장교들이 모두 나간 후 대강당에는 이정문과 오태석만 남았습니다. 오태석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소장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오태석 대위, 이가현 중위에게 무슨 짓을 했나? 이정문의 직접적인 질문에 오태석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소장님, 그 사건은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내 딸한테 손을 댔으면서. 그 순간 오태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내 딸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소장님의 따님이라고요? 그래. 이가현은 내 딸이야. 오태석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어요. 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했을 거라는 소리야? 이정문의 날카로운 추궁에 오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정문은 딸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태석의 목소리와 가현의 울음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것도 거짓이라고 할 건가? 오태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이정문은 즉시 군사경찰을 불렀습니다. 오태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절망에 찬 변명이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안 했을 거라고. 그게 내 본성을 말해주는 거야. 한편 박헌수를 비롯한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됐어요.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의심한 그들의 행동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태석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 파일과 새로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고인 오태석은 직권을 남용하여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어요. 가현은 아버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박헌수 대령과 관련자들에게도 상응한 처벌을 내립니다. 박헌수 대령은 직무유기 및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즉시 전역 처분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스템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의심한 행위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정무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현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가 다 알아.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넌 내 딸이니까. 법원을 나서며 가현은 처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부대로 복귀한 가현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존경과 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현중이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널 믿지 않아서. 김소령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가현의 용기에 감탄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무관심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 우리가 서로 지켜주자. 임소령이 가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추행 신고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요. 또한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가현은 새로 들어온 후임 여군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가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저희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덕분에 이 부대가 안전해졌다고 들었어요. 가현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선배가 다 도와줄게. 절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안전함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현은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아버지가 말했어요. 가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냈구나.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용기가 이겨낸 거야. 아빠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가현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가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감도 사라졌어요. 대신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 부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현의 용기가 만든 변화였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